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를 좀 보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크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준금리도 5.25에서 5%로 4년 만에 완화 기조로 좀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베일리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압력 충분히 완화했지만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에 이제 또 여기에서도 유로존의 성장률이 또 꺾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부분이 여전히 안 좋은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안 좋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 대만, 일본, 한국입니다. 예, 보면 미쳤죠. 3천이 22,000이 됐고, 자, 7천이 38,000이 됐고, 한국은 한 1,500이 2,700이 됐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종합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가 온다라는 건 약간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여윳돈이 별로 없다. 투자할 여력도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적 여력도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뭐 정책 같은 거 하나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시간적으로 또 확인을 하면서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주에 비트코인도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좋아야 비트코인도 좀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ETF에 있는 유입량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 때부터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자, 이 닷컴 버블 때도 이때 닷컴 버블 때도 요때 박살 나고 나서 요 두 배 상승하고, 요때 서브프라임 때도 2배 상승하고, 코로나 때도 2배 상승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 2배 상승한 이후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조정이 나왔다고 했죠. 네, 요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즘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걸 좀 더 일봉 차트로 보면 되게 많이 확장을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게 한쪽에 자산이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빅테크 세븐이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에 있는 비율 대비 많고 올라왔습니다. 35% 정도 올라왔고, 이때 또 거의 유사하게 유사한 것 대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기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반도체를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여건적 추이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ETF 물량의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 반면에 이번에 이더리움 쪽에서 좀 변화적 추이를 보게 되면, 자, 이더 E에 있는 물량은 뭐 평균 추이만큼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는데 이더 A에서 이더 E보다 추월을 하는 모습을 이번에 처음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에 전체적인 지수 부분이 너무 내려가면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나머지 쪽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왜 안 좋냐면, 자,
비트코인이 이제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동안 좀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어떻게 찍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 돈이 이 코인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잔고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테더도 요 며칠 사이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오히려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자금 이동 부분의 근거 기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금도 여전히 빠지고 한동안 좀 모니터링만 하고 관망하는 형태로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춤하는 이유가 이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칫 알트코인을 잘못 사다 보면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자, 6개월 추이에서도 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상승률 추이로만 보았을 때는 그렇고 하락률 추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걸 싸다라고 주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덜 깨지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형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건 끈기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길게 하는 거예요. 길고 오랫동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루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좌를 두 개를 나뉘어 가지고 운영하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빗썸에다가는 뭐 장투, 어피트한테는 뭐 단타 또는 어피트에게 뭐 장투, 빗썸에게는 뭐 단타용 뭐 이렇게 뭐 운영을 하시던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온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에 있으신 분들은 상위 값에 있으신 분들 빼놓고서는 대부분 이번에도 손실이 많이 나왔고 청산도 많이 당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버틸만한 요소거리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책적 기반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반 요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정해져 있죠. 법인세이나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채굴 회사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유율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분이 좀 적게 사긴 했어도 이번에 그래도 추가 매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 진짜 자금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채굴 회사들도 기존에 있었던 물량을 조금 더 적게 던지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그널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과 동시에 정책적 기반 요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법인세를 인하를 해줄 거냐 아니면 보조금 형태를 더 많이 넣어줄 거냐 요거는 뭐 도찐 개찐이고 말장난의 수순입니다. 그냥 보조금은 돈을 준다라는 거지만 어차피 결국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파이가 커졌으니까 퍼센티지로 어차피 세금 채워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인하를 함으로써 경기가 좋아지면 또 퍼센티지로 떼가는 그 양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로 이제 성장을 더 많이 해준 만큼 10%가 1,000만 원의 10%와 1억의 10%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애가 규모에 있는 파이를 키워서 그 다음에 법인세를 냈었을 때 더 많은 여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 8월달 7월달까지도 약간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 8월달도 여전히 좀 주춤을 하고 원래 8월달이 거래량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심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을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2배 레버리지 ETF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BITU와 그 다음에 BITX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일드 커브에서 나왔던 상품 중에 하나를 뭐 선택을 하셔라 라고 했는데, 지금 성적표가 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요. 원래 정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 2배 레버리지는요, 가장 좋은 타이밍 때가 언제냐면, 이게 상품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딱 좋은 타이밍 때를 딱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원래는 이런 비수기 타이밍 때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상품이 늦게 나왔죠.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행복 기간 때 레버리지 구간 때를 많이 모아 놓는 거죠. 네, 2배 레버리지 ETF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먹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 이 중간까지 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구간에서 더 많이 상승이 나왔을 때 요 차익 정도까지만 먹고 이제 우리는 내려오는 전략으로만 쓰고, 다시 하락기 때의 패턴일 때 더 많이 모으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은행의 만기 시점처럼, 만기 뭐 5년물 10년물 형태로 뭐 예금을 들어놨다라기보다는 적금을 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값이 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항상 반감기 이후 대비부터 약간의 주춤하는 구간대가 있긴 하지만, 그 구간대는 언젠가 시간이 다 해결을 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부분도 이제 약간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 구간을 또 넘기셔야 남들과 또 격차가 또 나면서 또 자랑을 또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